맨유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해외 축구의 인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받는 관심에 거의 비례합니다. 지난 시즌 세리아를 호령했던 네덜란드의 젊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터치 하나하나에 우아함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 선수는 올 시즌을 앞두고 유럽 축구 역사에서 손에 꼽힐 정도의 명문 클럽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팀을 옮기게 됩니다. 오늘은 조슈아 지르크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지르크지는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활약 중인 공격수입니다. 나이는 2001년생으로 성장판이 열려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어요. 193cm라는 큰 키를 보유한 선수입니다. 현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11번 유니폼을 입고 있죠. 직전 시즌 지르크지가 볼로냐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눈호강이었습니다. 리그에서 11골 6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세리아 올해의 팀에 선정되기도 했죠. 11골을 기록한 선수가 어떻게 리그 베스트에 이름을 올린 건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선수는 득점 기록만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유니크한 스타일을 가진 선수예요. 높은 드리블 성공률을 통해 소유권을 지켜내는 능력이 탁월하며 거의 플레이메이커에 가까울 정도의 기회 창출 능력을 보여줬죠. 당시 볼로냐의 감독이었던 모타볼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팀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크게 일조합니다. 23-24 시즌 지르크지의 히트맵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격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선수는 전방에서 찬스가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런 선수가 아닙니다. 아주 낮은 지역까지도 내려와서 빌드업에 적극적인 관여를 보여줬어요. 훌륭한 운반책이 됨과 동시에 압도적인 연계 능력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팀 퀄리티를 두세 단계는 높여줬습니다. 전통적인 넘버9 유형의 선수라고는 볼 수 없어요. 흔히 말하는 연계형 공격수라는 칭호가 이 선수에게 꽤나 잘 어울립니다. 지르크지는 4,250만 유로에 맨유로 합류합니다. 테나흐 감독 시절에 이루어진 영입이었기 때문에 아모림 감독 아래서 지르크지가 어떤 모습일지 많은 축구팬들이 물음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선수를 두고 단순히 호일룬의 경쟁자가 아닌 2선 자원으로도 활용해보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르크지는 지금 당장에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그가 보여줬던 유니크한 플레이들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주제로 영상을 기획한 가장 큰 계기는 18라운드 뉴캐슬전 때문입니다. 단순한 컨디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심각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 한 리그를 호령했던 선수는 어디로 간 거죠? 지르크지가 부진한 이유들을 저의 주관을 담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이 선수가 어떤 선수였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장점들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이 선수의 연계 능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함께 볼로냐의 공격 라인을 이끌던 오르솔리니와 대단한 시너지를 보여줬죠. 패스, 드리블, 슈팅, 어느 상황에도 가릴 것 없이 완벽한 양발잡입니다. 기존의 재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세리아를 가장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지난 시즌 기준 이 선수만큼 공을 잘 다루는 최전방 공격수는 리그에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서만큼은 비빌 수 있는 선수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모타 감독의 전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줬죠. 저는 넘버9이 이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후방 빌드업에 관여할 수 있구나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들에서 이상한 부분을 느끼시지 않았나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장점들은 모타 감독의 볼로냐니까 드러날 수 있는 장점들이었던 거예요. 약점들을 살펴보자면 최전방 공격수가 수행해내줘야 할 부분들이 어딘가 나사가 하나씩 빠져 있습니다. 결정력에도 기복이 있고요. 키도 크고 덩치도 있는데 경합 승률이 낮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신체적인 도전이 많이 들어오는 리그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난 시즌 기록했던 11골 중에 헤더 득점은 제로였습니다. 물론 맨유에서는 머리로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프로필상의 신체 조건만 참고해서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유추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선수 개인으로서의 단점뿐만 아니라 이 선수가 부침을 겪고 있는 이유들을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후뱅 아모림과 연관지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모림은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추구하는 전술이 확실합니다. 아모림의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빠른 템포입니다. 조슈아 지르크지는 발기술도 좋고 연계 능력도 좋지만 느립니다. 요케레스가 스포르팅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지르크지는 그런 방식으로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르크지를 2선으로 기용해보는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동력의 문제는 이 자리에서도 당연히 드러나고요.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전방에서 찬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가기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감독은 빠른 템포를 추구하는데 2선 자원이 만들겠다고 아랫지역에서 볼에 관여를 한다? 벌써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동료들을 활용하는 능력이 정말 좋은 선수인데 만약에 지르크지가 최전방 공격수로 경기를 나온다면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할 동료 공격 자원 선수들이 이 선수들이에요. 물론 저는 절대로 아마드 디알로는 깔 생각이 없습니다. 요즘 디알로를 보고 있으면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많이 기대가 돼요. 근데 가르나초, 래시포드, 물론 윙백으로 기용되는 경우도 이제는 많지만 안토니까지도 이야기해봅시다. 맨유라는 팀에 속한 선수들이니까 당연히 장점들은 있는 선수들이에요. 하지만 이 선수들에게 과연 기복 없는 박스 타격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결국 지르크지가 최전방으로 나오면 모든 공격진이 마무리가 불안한 요상한 조합이 완성됩니다. 마지막 이유는 호일룬입니다. 물론 리그 득점 기록은 아직 아쉬워요. 유로파에서는 많은 득점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일룬이 정말 해주는 게 많아요. 무엇보다 기동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지르크지랑 비교가 안 되고요. 그동안 이정료 대비 퍼포먼스가 저조하다고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분명한 건 호일룬은 성장하고 있어요. 경쟁자인 호일룬이 앞서 나가는 동안 지르크지는 안타깝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체중이 10kg 이상 불어나면서 원래 선수가 보유하고 있던 장점들마저도 퇴색되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올드트래포드에서 펼쳐졌던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뉴캐슬전, 지르크지는 전반 도중에 코비 마이누와 교체됩니다. 팬들은 그의 교체에 환호합니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힘들 만큼 잔인한 장면이었습니다. 구단의 레전드 중 한 명인 게리 네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솔직히 안타깝다. 지르크제도 사람인데 홈팬들의 환호와 함께 퇴장당하는 건 정말 잔인하고 43년을 이곳에 있었는데 이런 장면은 처음 봤다.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이 찾아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이탈리아 클럽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올 시즌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르크지를 주시하고 있던 밀란, 오시멘에 대한 이해관계가 맞을 수가 있는 나폴리, 지르크지의 은사가 지휘봉을 잡고 있는 유벤투스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르크지는 처분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은 어린 나이니까 좀 더 기다려줘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주관은 이야기해볼 수가 있죠. 저는 맨유 팬이 아니지만 맨유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해외 축구의 인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받는 관심에 거의 비례합니다. 맨유가 살아야 해축의 인기가 살아요. 지금 맨유의 위치가 어떻죠? 녹화일 기준 리그 14위입니다. 기다려줄 시간은 이제 없다고 생각해요. 요케레스가 됐건 오시멘이 됐건 혹은 또 다른 선수가 됐건 간에 지르크지에 대한 판단은 지금 얼른 내려야죠. 선수 자체가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세리아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다른 리그로 이동한 세리아 출신 선수들을 아주 응원하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르크지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선수 입장으로 보나 팀 입장으로 보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오늘 풀어낸 이야기가 몇 달 지나고 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면서 차라리 저를 비판하시는 이야기들이 있길 바래요. 그 정도로 저는 지르크지를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는 하나의 시선일 뿐이고요. 거짓말처럼 지르크지가 엄청난 반등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